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러시아의 T-80 전차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날았습니다. 교통사고 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러시아 군의 군기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서쪽에서는 흑해에서 러시아가 나토 연합군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흑해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실시된 나토 주도의 연합 해상훈련 시브리즈 2021 훈련 종료 이래 러시아가 나토 함대를 겨냥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나토 군함들 인근 해역에서 가상 표적에 대량의 화력을 퍼부어 격침시키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중해 파견 임무 중에 지난주 흑해 함대로 긴급 복귀한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 주력 전투함들이 시브리즈 2021 훈련 마지막 날 나토 함대를 겨냥한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섰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23일 영국 해군 40호형 방공 구축함인 디펜더함의 영해 침범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부여한 뒤 흑해 함대 전력이 출동해 가상의 나토 군함에 대량의 화력을 퍼붓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에는 과거 크리바코급으로 잘 알려졌던 4,000톤급 호위함 애드미럴 그레고로비치급과 애드미럴 에센함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영해선을 넘어와 러시아 해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모사된 나토 군함의 야혼트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함포 등을 퍼부어 일격에 격침시키는 시나리오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2단계 시나리오에서 높은 수준의 방공 화력을 가진 나토 함정을 상정해 흑해 함대의 항공 및 육상 전력의 입체 지원을 받아 해당 함정에 대량의 화력을 쏟아붓는 훈련도 실시하는데요. 이는 미 해군 이지스함과 영국 해군 방공 구축함 등 방공함을 노린 도발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브리즈 2021 훈련에 참가했던 나토 소속 군함들은 크림반도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이달 중순부터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나토 연합훈련에 추가로 참가할 예정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나토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권을 침해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흑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러시아가 정말 그 강한 무력 시위를 나토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영국, 미국 등이 포함된 32개국이 지금 이 훈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 아니었겠습니까? 거기 12일 날, 7월 10일 날 그 훈련을 마치는데 그 마치는 날 러시아는 이제 니들 마쳤어? 알았어.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하고는 이 나토의 군함 한 척, 야 오지 마!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해를 침범한 적대적 군함 한 척을 미사일과 함포를 통해서 완전히 격침시켜버리는 이런 훈련을 한 겁니다. 바로 영국 군함 그거 격침하는 니들이 우리가 마음먹었으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영국에게 무력 시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일, 14일 오늘까지 이제는 방공함이 들어왔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하냐. 또 방공함 디펜더가 또 방공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지스함이나 미국의 이지스함이나 영국의 방공함 디펜더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또 이제 전투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동전투에서 격침시키는 이런 훈련을 또 한다라고 하니 이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이 나토 세력에게 굉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나토는 또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흑해라는 바다를 이렇게 보면 지중해에서 이 터키가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게 흑해 아니겠습니까? 흑해 딱 들어가면은 불가리아가 있고 불가리아를 지나면 루마니아가 있고 루마니아를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죠. 그리고 아래는 전부 터키고 이제 이게 흑해인데 물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몰도바라고 아주 조금 바다를 가진 인데 여기는 해군력도 크게 없으니까 제껴놓고 그런데 이 흑해를 또 들어가면 아조프해라는 작은 바다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가 조금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조프해 전부 다 가지고 싶고 또 크림반도를 다 가지고 싶죠. 그래서 크림반도를 먼저 먹고 아조프해 일원에 있는 도네츠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네츠크 반군을 선동해서 지금 그 지역마저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토가 계속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2014년에 안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이번엔 확실히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도로 크림반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한번 한 뒤에 그냥 또 빠지지 않았어요. 불가리아 주도로 다시 또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즉 흑해 딱 들어오면 바로 있는 나라가 불가리아인데 그 불가리아 주도로 다시 나토에 연합함대가 또 훈련한다. 그래서 이 흑해를 안 떠나고 계속 러시아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니들 자꾸 그러면 우리 진짜 이거 격심시킨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미국이 욱해서 그럼 내가 격심시키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보여주면 정말 큰 사단 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가기를 기대하고 러시아 냉정을 찾고 남의 나라 땅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땅 세계에서 제일 넓은데 왜 남의 나라 땅을 자꾸 욕심을 냅니까?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트레일러 위의 전차를 이런 식으로 도로에 내팽개칠 수 있는지 정말 미스터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전차 수송 트레일러 위에서 40톤짜리 전차가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사할린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 근처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에 실린 T-80 전차가 튕겨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스크바 타임즈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13일 아침 시 외곽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면으로 주행하던 트레일러가 일으켰는데요. 트레일러는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드리프트에 가까운 주행을 하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다. 탱크에게 감사한다. 탱크에 칠 뻔했다. 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놀라운 것은 40톤이 넘는 육중한 T-80 전차가 트레일러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공중에 붕 떴다는 것이고 이렇게 날아가 거꾸로 아스팔트에 내려 꽂혔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장에서 전차를 조사한 러시아군의 발표인데요. 러시아 동부 군관군은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과실이다 라며 이 2억 2천만 루블짜리 전차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다 라고 해당 전차를 부대에 복귀시킨 뒤 정상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80 전차는 전투 중량이 46톤에 달하고 트레일러 운송 시 공차 중량도 43톤을 가뿐하게 넘어가는 육중한 물건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드리프트를 심하게 했으면 전차가 날아가고 허공에서 공중제비를 돌아 거꾸로 땅에 처박힐 수 있는지 러시아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T-80 전차 거꾸로 지금 있는데 아니 43톤짜리 지금 포탄하고 안 실렸으니까 43톤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걸 거꾸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방에 여기 지금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트레일러가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크게 안 잡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 꺾어 들어오니까 이 튕겨져 나가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내려 꽂혀버렸는데 지금 2차는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트레일러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오고 있었고 그래서 뒤집어졌습니다. 2차가 조금만 늦게 진행했으면 그냥 여기 T-80 전차 40몇 톤짜리 그냥 확 밟힌 거죠. 그래서 2차 이 운전사는 정말 탱크에 고맙다 감사한다 나를 안 치어서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레일러에 결속이 제대로 안 된 거 첫째 문제는 결속이 제대로 안 됐고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얹어서 왔겠죠. 이게 우리나라도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추레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레라들이 요즘은 많이 잘 지키는데 예전에 트레일러 운전사분들이 힘들고 귀찮다고 이 결속을 제대로 안 하고 다녔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속을 해야 사고가 발생해도 트레일러가 다른 차를 덮치지 않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결속을 안 하면 뭐 커브 틀면 트레일러가 떨어지고 제가 살았던 그 부산만 해도 부산에서 뭐 8부두, 5부두 이런 데서 이렇게 도시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아주 높은 고가도로를 지나요. 그게 커브 틀다가 트레일러에서 그냥 컨테이너가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승용차를 완전히 빈대떡으로 만들어버렸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젊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그렇게 밟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무게가 공중에 떨어지니까 그냥 빈대떡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또는 그 가족들 다 사망이죠. 그런 것들이 후진적인 나라에서 규정을 안 지키니까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도 후진적인 나라니까 규정을 안 지키니까 이 컨테이너 위에다가 트레일러 위에다가 전차를 얹으면 결속을 똑바로 딱딱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고, 이런 90도 커브에서 당연히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를 아주 줄인 상태에서 천천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뭐 그냥 돌아버리니까 결속 안 한 전차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더 황당한 거는 이것뿐이냐, 이 하루 전날 여긴 지금 사할리니까 완전히 러시아의 동쪽 아닙니까? 러시아의 서쪽에서는 어떤 마을에 BTR-82라고 하는 이 장갑차가 그냥 가정집을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흑해와 카스피해 인근의 그 중앙아시아 지역 북쪽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그냥 장갑차가 가정집을 덮쳐버린 겁니다. 운전 똑바로 안 한 거죠. 그럴 정도로 러시아군의 군기 그리고 기강회의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게 다 후진적인 국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냥 가지고 와서 바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이드 스커트는 지금 완전 망가져 있네요. 이거 좀 고치고 하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정말 튼튼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T-80 전차 지금 30세대 있죠. 뭐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좀 퇴역을 서두르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 T-80 전차는 이런 사고 절대로 안 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